왜 웃어요? 응? 어서 오세요.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What? Look. 네, 지금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테스트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영님. 목소리는 잘 들립니까? 아, 제 목소리가 잠 오는 목소리인데 원래. 잘 들리면 다행이고요.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화면이 끊기고 그러진 않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이상호님. 동행님, 무형님, 이상호님. 궁금한 거 있으면 테스트니까요. 한 3가지 질문만 받을게요. 아, 잘하셨네요. 네, 스탠다드 좋습니다. 저렇게 음질, 화질 좋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그 화면을 가지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궁리 하다가 지금 심플하게 할 수 있게 돼서 테스트를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스탠다드는
제가 설계했는데요. 제 컨셉은 쉬운 찌, 기본에 충실한 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더 좋은 찌들도 있겠지만 많겠죠. 근데 제 나름대로는 쉽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기본기를 지키려고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쓰시기에 불편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스탠다드 가치토끼 시리즈 자체가 공작이잖아요. 그죠? 공작 소재로 4만 원 되면 가성비 진짜 좋은 겁니다. 보통은 옆에 소음이 좀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보통은 그 정도 찌면 최소한 6, 7만 됩니다. 그렇죠. 희나리 안 잡아 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희나리는 주둥이가 작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흡입도 약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고활성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저활성기를 하려면 스탠다드 무크 쓰시는 게 좋아요. 노란색. 그리고 소코치리 브라운 있죠? 네, 이게 그 뉴 버전이 나올 겁니다. 곧 제가 소코치리 브라운의 단점들을 좀 개선을 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호랑 자리 별 정확하게 시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 버전이 나옵니다. 소코치리 브라운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윈터 버전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하우스 혹은 엄한기에 필요한 스타일로 나올 겁니다. 스탠다드 튜브는요, 활성이 좀 괜찮을 때 쓰시면 딱 좋아요. 입질이 희나리한테는 조금 작은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올린 영상에서 보면 저런 애들은 제대로 땅땅 치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희나리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건 있어요. 이 주둥이 큰 희나리, 이게 실제로 보면 시다챔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나 떡붕어랑 구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주둥이가 아주 큰 그런 어종일 때는 그냥 튜브 쓰셔도 돼요. 그거는 똑같이 찍어요. 팍팍 찍습니다.
자자님 어서 오세요. 질문 선착순 3명입니다. 마크. 마. 디스커스트. 거의 네, 물어보십시오. 자, 설명드릴게요, 무영님. 수심 측정을 일목에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서. G를 이동해서 칠목으로 맞추죠. 그러면 이게 윗바늘 동동이죠. 여기서 다시 쩌라시를 보통 2cm 정도 준단 말이에요. 이 주는 이유는 바닥에 확실히 붙이려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최초 투척을 하면 보통 3, 4목의 목내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단고 기준이에요. 양단고 기준. 양글루는 많아봐야 1에서 2목이에요. 그러면 7에서 3, 4목을 빼면 나와 있는 찌가 4목 정도가 돼야 되죠. 소리 왜 이래? 사목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 정도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근데 1에서 2목이 나왔다. 멀리 던지거나 밥이 크거나 이거는 항상 3에서 5 사이를 계속 맞춰놔야 돼요. 똑같게. 근데 왜 나중에 5에서 6 정도가 나오냐 하면 집어가 되고 잡어가 들어오고 이러면 낙하 속도가 느려지죠. 내 소리가 안 나온 거야? 잠깐만. 건드리게 하게 하는 집. 에러 났다. 에러. 다시 해야 돼. 다시. 리부팅. 네, 어서 오세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네, 이러면 낙하 속도가 느려지면
목내림 폭이 줄어서 또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일, 이목 나오면 여기 그리고 정 위치가 나오면 여기 와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여기 부분. 이렇게 들어. 떡밥의 크기가 똑같아도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고기가 자꾸 들어와서 애들 움직이면 이게 더 당겨지죠. 빨간색으로 할까? 이게 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약간 경사가 져 있다가 더 이렇게 고추 서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목이 나오다가 육목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기가 들어오면 점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1, 2목이 나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건데 밥이 무거워도 그렇고 잡어가 아직 안 들어와도 저항 없이 내려가니까 관성에 의해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고기가 붙을수록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고 이 찌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투척 거리를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 이 낚시에서 투척 거리 맞추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하고. 자, 내가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밥그릇에.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하면 내가 너무하네. 멀리서 보면 이 자리나 다 똑같아 보여도 실제로 해보면 이 자리는 1에서 2목이 나오고 이 자리는 3에서 4목이 나오고 이 자리는 5에서 6목 이 자리는 7에서 8목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좌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림하시는 분도 그냥 뻗어 던지기 하잖아요. 뻗어 던지기 해서 맨날 그렇게 뻗어 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중간에 변수 생기면 이 좌표 다 흐트러지죠. 그래서 투척하고 잡아당겨서 옆구리에 고정하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밀어넣고 이걸 똑같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걸 똑같게 해보세요. 좀 멀리 던질 수도 있고 좀 가까이 던질 수도 있는데 던져놓고 옆구리에 딱 붙였다가 넣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죠. 좌우는 눈으로 보고 해야 되고 좌표가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이거 하려고 지금 라이브를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속꽃질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영상을 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네요. 그건 몰랐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코페 코페 땡큐. 질문 2개 남았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돼서 다행이네. 지금 사람들이 하는 줄도 모릅니다. 자, 2번째 질문. 이제 이렇게 광범위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동 세트와 단자 속고는 우선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째는 붙었다 떨어졌다 차이. 이 차이는 밥이 이렇게 쌓이느냐 통과하느냐 차이죠. 바닥의 장점은 밥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붙이는 게 더 위력적이긴 해요. 이 2개의 공통점은 동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동조. 이런 식으로. 집어제가 그렇게 동조를 못 시키면 이건 쓸모가 없어져요. 겨울은 활성에 따라서 이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차가 없으면 안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밤에서 먼 기법 구사를 하는 거예요. 떡밥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얘는 허공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고 얘는 좀 쌓여도 되고 떡밥의 무게도 다르죠. 얘가 더 무겁겠죠 당연히. 얘는 더 가볍겠죠. 뭐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할 때도 있지만 일반론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줄의 길이도 얘는 더 길어요. 10에서 15. 왜? 바닥에 도달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떠 있긴 해도 도달이 목적이고. 얘 길이도 50에서 60. 근데 얘는 보통 8에서 10. 얘는 한 30부터 60 뭐 이렇게까지 늘어갑니다. 얘는 떠 있는 게 목적이고. 얘는 허공을 이용해도 내려붙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물론 뭐 수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서로. 사용하는 찌도 달라지고요. 아, 너무 산책할래?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설명하고 다음에 라디오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 정도 차이만. 자, 테스트 마지막 질문. 동행님 아는 거 없으면 이제 올겨울에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뭐 간단한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죠? 그죠? 속구줄이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당고 밸런스를 한다. 그러면 스탠다드 튜브 입질이 좀 작다. 스탠다드 무크 이 정도면 거의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단차 속구줄이를 한다. 스탠다드 무크, 스탠다드 솔리드. 그리고 여기 저게 있네. 그거 저기 쿠파리
극세. 단 이건 부력이 편납량이 한 5cm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무크 솔리드 이 정도. 그 다음에 극세는 여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세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양글루텐. 양글루텐 속고한다 하면 스탠다드 무크, 솔리드, 그리고 더 활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올라운드 화이트, 솔리드. 이거 좋죠. 선택은 이 정도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구사를 하는 20단차를 하겠다 그러면 속고 솔리드, 그리고 그 초칭 솔리드, 초칭 무크, 그리고 저활성에서는 올라운드 화이트, 네. 솔리드. 지금 갈까요? 1시 반에 요런 식으로 속고는. 자, 마지막 질문. 사소이 타이밍인데요. 쉽고도 어려운 게 사소이 타이밍입니다. 사소이는 꼬시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꼬시기. 그래서 그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드림이 있는데 사소이를 줄까요, 안 줄까요? 건드림 중에는 사소이를 안 줍니다. 건드림이 있다가 멈춤. 그럼 보통 이 타이밍에 입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입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사소이. 건드림이 아예 없다. 그러면 되돌림 중에 바로 회수합니다. 근데 활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때는 사소이를 1, 2회 정도 주고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입질이 나와야 되는데 민기적거리고 스탑하고, 민기적거리고 스탑하고, 그때 여기서 사소리 좀 해보죠.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이러도 안 먹을래? 이러도 안 먹을래? 뭐 이런 그런 느낌. 근데 사소리를 줄 때는 대류를 이용해야 됩니다. 대류가 흐르는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크게 줄 건지 작게 줄 건지를 이용을 해야 되고,
채비 정렬에 손상을 주면 안 돼요. 사소이를 줬는데 채비 정렬에 문제가 생겨서 채비가 이렇게 휘어졌다. 그러면 입질 해봐야 이게 펴지고 끝나잖아. 될 수 있으면 사소이를 주더라도 텐션을 유지하면서 줘야 됩니다. 아저씨, 그래서 요걸 잊지 마세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몰세님. 어서 오십시오. 사소이는 요럴 때 하면 됩니다. 입질하려 할 때 이때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계를 하고 도망갑니다. 제가 그 월요일날 출제해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하고 이제 옆에 같이 했는데 사소이 타이밍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질문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이 사소이를 그냥 무턱대고 줍니다. 다 고개를 쫓아요. 그리고 사소이가 필요 없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큰 애들은 그 사소이도 경계합니다. 네, 요것만 대답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양이라고 붙은 거는 아래 위가 동일한 겁니다. 당고든 글루텐이든 다 똑같습니다. 양이라고 붙으면 양당고, 양글루텐, 양우동, 양도로로 아래 윗바늘 똑같습니다. 문 꼭 닫아주세요. 됐지요? 네, 오늘은 제가 테스트 삼아 들어봤고요.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다음에 시간을 미리 공지를 하고 그때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칠판을 챙기려고 그렇게 해서 네, 한 겁니다. 뭐